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 개발실의 이승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앞서 에이전틱 AI나 이제 통합 보안 플랫폼들에 대한 개념은 앞선 키노트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저는 어떻게 보면 AI 플러스가 런칭이 되었는데 이 AI 플러스가 보안 운영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앞으로 미래의 보안 운영은 AI를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로 바뀌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안랩은 AI 플러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제 보안 운영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데모를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보안 운영과 관련된 내용만 좀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도 좀 프롤로그나 그 간단한 소개 정도는 좀 채워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프롤로그로요, AI에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걸 말씀드리긴 좀 반복될 것 같고요.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빼놓을 수는 이그젠플인데요. 예, 이 장면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국의 이대국 장면이고요. 이대국의 37수를 딱 드는 순간 이세돌은 생각에 잠기면서 대국장을 떠나 15분 동안 웅수를 고민한 끝에 돌아왔었습니다. 이때 해설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다, 알파고가 왜 그런 수를 뒀는가, 실수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국은 알파고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37수는 신의 한 수로 평가가 되었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수였는데 알고 보니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 딥마인드의 공동 창립자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은요, 이 장면에 대해서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창의성을 보인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수천 년간 유명한 바둑 기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술의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내놓은 책 넥서스에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제 AI가 단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자율적 전략 주체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외계적 사고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고도화된 AI의 의사결정이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측면으로 매우 이제 중대한 기술적 발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주 중대한 변화의 직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도구들은요, 예를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뭐 IT의 여러 가지 도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발명품들도 있죠. 이런 도구들은 창조자가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고 왜 동작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설명 가능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AI가 계속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한 사람의 역량만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이제 불가해질 것이다. 예, 과거의 도구들은 지능이 없었는데 AI는 이제 지능을 구현하고 있고, 인간이 해석하기 힘든 수준의 지능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보다 고차원 수준으로 사고를 하는 도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해커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커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버그 바운티 플랫폼입니다. 이 버거 바운티라는 거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이 해커원에 등록된 화이트 해커 사람이 60만 명 이상이 되고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22년 기준으로 누적 보상금 한 2억 3천만 달러 이상이 되고 14년부터 21년까지 12만 5천 건 이상의 공개 취약점을 500개 기업에 보고하면서 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는 발견한 취약점의 수와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들의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25년 8월에 제가 US 리더보드를 순위를 봤는데 1등이 엑스보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엑스보우는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예. 엑스보우는 24년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요. AI 펜테스팅 에이전트, 해커보스 기반의 오펜시브 시큐리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 수개월 만에 1000건 이상의 취약점을 보고하면서 리더보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기존의 레드팀을 고용을 하고요. 이 단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취약점을 진단을 하고 공격을 할지 협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막 평균적으로 한 1만 8천 달러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몇 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단일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면 취약점이 한두 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불과 한 3, 4개월 만에 1000건 이상의 취약점을 AI가 자동으로 뽑아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보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증가 추세이고요. 거의 25년 3월부터 5월까지 기간 동안에 리포트가 한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AI가 머신 스케일로 취약점을 확인하고 공격을 테스트해보고 리포트를 한 것입니다. 이게 좀 중대한 시사점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딥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의 공격과 방어 간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김창희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공격과 방어 간의 관계는 공진화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취약점을 찾아내서 공격 전술을 개발하는 입장이고요. 방어자는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입장으로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공진화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축에 있어서 메인 플레이어는 역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도랑 인지 범위 내에서 느리게 공진을 하고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엑스보와 같은 에이전틱 AI가 이 오퍼레이션을 머신 스케일로 수행을 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모의 침투 테스팅에 이제 AI를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 진단, 양성적인 활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얼핏 악용이 될 경우에는 AI가 어떤 공격 코드를 개발을 하고 실제 어떤 회사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고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8월 말에 실제 프롬프트 락이라는 공격이 이셋으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LLM이 어떤 고정된 프롬프트를 날려서 랜섬웨어 행위를 유발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동적으로 동작을 해서 스태틱한 IOC로 잡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AI로 구현한 랜섬웨어 행위 첫 사례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 자료에는 안타깝게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AI로 공격을 하는 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신 스케일로 빠르게 자동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방어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예, 방어자 입장에서는 맨손으로 알파고를 상대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에이전틱 AI에 기반하는 보안 방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도 AI SOC 분석 에이전트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롭존 AI와 같이 2023년도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메이저 벤더들에서 SOC 에이전트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화의 주체는 인간에서 AI로 변화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파고 이후에 실제 알파 제로가 나왔었는데, 알파고는 이제 기보 데이터에 기반해서 AI를 만들었어요. 근데 알파 제로는 AI끼리 대국을 해서 발전시켜서 바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격자 AI와 방어자 AI 둘 사이에 이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형태로 공진화 속도는 가속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점점 인간이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어도 서둘러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어자 입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에이전틱 AI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부분으로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에이전틱 AI는 앞서 설명됐다시피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분해하고 장기 메모리 관리 및 실행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그냥 알아서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기존하고 어떤 게 다르든지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좀 많이 컨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정적인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모델을 배포한 다음에 이 모델이 그냥 분류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LLM이 텍스트나 이미지나 뭐 소리, 음성, 여러 가지를 컨텐츠를 생성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정된 기능으로 생산성 도구로 활용되는 그 도구 측면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고요. 에이전틱 AI의 경우에는 어떤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물을 반추해보고 다시 재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AI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좀 더 능동적인 개념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구가 아닌 자율적인 전략 수립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생성형 AI에도 LLM이 들어가 있고요. 에이전틱 AI에도 LLM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LLM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에이전틱 AI는 LLM 중심의 지능형 컴퓨터 아키텍처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 공동 창립자 카파시가 23년도 11월에 트위터에 멘션 올렸던 내용입니다. LLM은 CPU의 역할을 한다. 예, 그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CPU의 역할로 메모리도 조립돼야 되고 하드웨어 스토리지도 붙어야 되고 PCI 익스프레스로 각종 도구도 연동이 되어야겠고 네트워크 카드로 다른 컴퓨터랑 소통도 해야겠고, 이런 전통적인 컴퓨터 아키텍처의 여러 가지 도구 기능들이 달리잖아요. 그것들이 23년 이후에 MCP, A2A 프로토콜 같이 24년도, 25년도 이 각종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처럼 체계화되면서 에이전틱 AI가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계의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에서 기계가 최적 경로를 탐색하고 환경 변화에 자율 적응하는 지능화의 단계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 자동화랑 지능화가 정확히 뭐가 다른지 제가 나름 좀 머리를 쥐어짜서 웃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흔한 남편의 심부름 예시입니다. 예, 아내가 프로그래머 남편에게 우유 사오라고 합니다. 달걀이 있으면 6개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유를 6개를 사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코드를 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우유를 확인을 했는데요. 달걀이 있다라는 조건문에 들어가면 우유를 사오는 수량을 6개로 바꿉니다 라는 코드를 정적으로 수행을 남편의 머릿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유를 6개를 사오게 됐는데 실제 이러면 혼나죠. 예.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에서 지능화로 넘어간다는 거는 맥락의 이해와 유연한 판단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기술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저런 스태틱 코드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 똑같은 AI에 그냥 사용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예.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랑 에이전틱 AI 사이에 구분을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생성형 AI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 지식, 이게 무엇이다 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한 AI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에 기능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에이전틱 AI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노하우에 대한 부분조차도 이제 데이터로 바뀌면서 AI가 학습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계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획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고 학습을 하여 구현을 합니다. 예. 아래 코멘트는요, 매트릭스 영화의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하는 말인데요. 길을 아는 거라고 걷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길을 걸어봐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워커라운드를 갈지 생각을 해보고 대안을 찾고 수정을 하면서 갈 수 있겠죠. 이런 일련의 노하우들을 이제는 AI가 데이터로 학습을 해나가는 거, 이거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뭔가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에이전틱 AI에 기반해서 보안 운영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안랩의 AI 플러스, 즉 이제 에이전틱 AI 기반의 보안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협 정보나 분석 리포트를 학습한 에이전틱 AI 기반의 보안 분석 플랫폼으로 에이전틱 AI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하고 보안 운영의 분석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기더브 코파일럿 같은 거를 보시면요, 코드 잘 짜요, 맞죠? 얘는 어떻게 보면은 깃허브 데이터를 학습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프로젝트 문서가 있고 코드가 있고 각종 설계 내용이 있고 어떤 과정에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했는지에 대한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학습한 다음에요, 이제 생성형 AI 입장으로 코드 제안하고 주석을 생성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스펙을 알려주면 자기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에이전트에 있어서도 안랩이 30년간 보안 분석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위협 정보나 분석 리포트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요, 에서 이런 문서들 속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저희는 모델에 학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형 AI로서 위협을 설명하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에이전틱 AI로서 보안 진단, 분석, 대응 작업을 하는 에이전트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구조도인데요. 몇 가지 핵심 사항만 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I가 팀처럼 협업하는 사이버 보안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의 에이전트들이
협력하고 분산 처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품 운영 에이전트로 탐지랑 대응 역할을 오퍼레이션들을 수행을 하는 에이전트, 트리아지 에이전트, 어떤 위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위협이 뭔지 우선순위를 식별해주고 분석을 더 할 수 있게 걸러내주는 역할의 에이전트, 그리고 실제 그 탐지된 위협이 실제 위협인지 좀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인베스티게이션 에이전트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들을 조합을 해서 협업을 하는 구조로 돼 있고, 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가 조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합된 보안 운영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LLM의 응답을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제한 통제하기 위해 가드 LLM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안 운영으로 안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 과정을 조금 더 딥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는요, 탐지랑 대응, 알려진 공격에 대한, 알려진 위협에 대한 신속한 후속 대응 체계로 탐지랑 대응을 중심으로 제품들이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내에 AI는 그 탐지를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제품에 머신러닝 디텍션 모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품이 실제 온사이트 보안 체계에 들어갔을 때 이 제품을 기반해서 보안 위협을 분석을 하고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이 온사이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랩은 제품의 탐지 대응 체계에 기반해서 보안 분석 운영 프로세스를 전문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의 여러 보안 분석가들이 탐지 룰, 그 다음에 대응 룰, 플레이북이죠 등을 계속 큐레이션하여 제품에 공급을 하면서 이 대응이 잘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분석 리포트도 작성해서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에 탐지되는 위협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탐지를 더 잘하고 대응하는 거에만 주력할 뿐 게 아니라 외부의 여러 가지 위협 정보들에 대해서 수집하면서 확인을 해서 사전에 보안 분석가들이 미리 식별할 위협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들에 대해서 제품의 정책으로 배포를 하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전 진단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점을 식별하고 잠재적 공격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의 침투 테스트를 컨설팅 서비스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사이트에서 보안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 사전 진단 서비스,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보안 분석 운영 서비스, 이렇게 보안 전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 인력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휴먼 스케일로 저희가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I의 해킹의 시대는 이미 도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신 스케일로 보다 대량의 위협들을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의 변화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저희는 보안 분석 운영 패스를 구성하는 기능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환경의 보안 분석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 및 전문가 서비스는 휴먼 스케일인데 비해서 이 부분을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머신 스케일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안 플랫폼의 효율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보안 분석 운영 서비스를 AI에 기반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구성되는 AI들은 안랩의 내외부 위협 정보랑 보안 분석가의 노하우를 합쳐서 AI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AI에는 ASM, 펜테스팅 에이전트 해서 취약점을 스캔하고 공격 코드를 작성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에이전트, 트리아지 에이전트, 위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TTP 매칭이나 스코어링 등을 수행을 하는 에이전트, 인베스티게이션 에이전트, 취약점을 판별하고요, 공격 패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대응 방어 전략을 매핑을 하고 완화 매핑하는 에이전트, 좀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TI 정보를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인 조사를 더 해보고 실제 위협인지 확인을 하는 에이전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에이전트라 해서 이제 각 제품에 연동되는 에이전트로 대응 탐지랑 대응 오퍼레이션들을 연동을 하는 에이전트. 이런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가 조합이 되면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AI 포탈로 해서 지금 에이전트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AI 포탈을 외부로 오픈하진 못하고요. 내부에서 계속 인큐베이팅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제품에 에이전틱 AI까지 적용을 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에이전틱 AI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댐브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예시는요, 7일간 발생한 리스크 중에서 어떤 유저와 관련된 디바이스가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해당 리스크와 연관된 사용자가 누구이고 이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위협이 어떤 디바이스에 영향을 줬는지 조사를 하는 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건 XDR 에이전트를 가정하고 만들고 있는 예시이고요. 그래서 저 사용자의 말 한마디에 위협 정보도 조회하고, 해당 위협 정보에 관련된 사용자 조회하고, 이 사용자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가 뭔지 조회하는 일련의 스텝들을 계획을 하고요. 그 계획들을 원래 사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그 요구를 했는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싱킹 부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서 단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위협 정보를 확인을 해봤는데 영향받은 사용자는 한 명이고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스텝을 다 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영향받은 디바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맥락에 맞춰서 자기가 판단을 해보고 멈출 때 멈추거나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냅니다. 그 다음 예시는요, 트리아징 에이전트로 쓰려고 하던 에이전트인데요. 해당 SMS 문자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이 문자 내에 들어가 있는 URL들을 확인을 하고 이 URL들이 실제로 악성인지도 확인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SMS 그 문자 자체에 대한 스미싱 여부를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스미싱에 들어가 있는 URL 링크를 실제로 들어갔을 때 실제 그 URL 링크의 내용이 피싱 사이트인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확인을 하는 작업을 스텝으로 워크플로우를 계획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것입니다. 사실 되게 그냥 이 단건의 예시는요, 사람이 그냥 흔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 확인을 해보고 스미싱 문자 같아. URL 들어가 보고 URL 링크 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피싱 사이트 같아. 그냥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단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이그젬플 같이 보이고 사람도 흔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별것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 동안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몇 건 못 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할 수 있다는 것은 AI는 24시간 7일 이 활동을 자동으로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역량을 가진 AI를 복제를 해서 수십, 수천, 수만 개의 에이전트로 동작을 시키면서 대량의 스케일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똑같은 일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죠. 예. 그 다음 이그젬플은요, TI 리포트 그 해당 해시 파일을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 파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TI 리포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악성 파일을 활용하는 공격자 그룹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달라라는 그 인베스티게이션 에이전트에서 TI 정보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정리를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단계 수행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에 대한 얘기이고요. 이거를 이제 보안 운영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은가 하는 이제 마지막 이그젬플입니다. 실제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로그가 들어왔을 때, 이 얼럿 수준으로 들어왔을 때 이 행위에 대해서 실제 분석을 해보고요. 이 행위는 실제 탐지에서 올라온 행위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벤트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탐지된 일부분에 대한 사건만 있고요. 사건의 일부분만 있는 거죠. 그래서 TI 정보들을 조합을 하면서 이 사건의 앞선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거의 공격 사례들로부터 매칭을 해봐서 공격 시나리오를 재구성을 합니다. 지금 나온 이벤트의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공격 사례로부터 가장 유력한 공격 시나리오는 무엇일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격 시나리오를 재구성을 해주고 이 재구성된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을 제시해주는 것까지 분석을 워크플로우로 단계 수행을 하면서 결과를 취합해서 답변을 해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안 분석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추가로 대응까지 연결하면서 AI가 수행할 수 있게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좀 흔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도 에필로그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나디아 샤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분이 얘기합니다. 많은 AI 에이전트가 지식 작업을 수행을 하지만 그걸 조율하고 감독하는 인간 지식 노동자의 역할은 여전히 핵심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어 책 제목은 듀얼 브레인이고요. 영문 책 제목은 코어 인텔리전스 리빙 앤 워킹 위드 AI라는 책으로 24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선 몰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는 코어 인텔리전스, 공동지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가 협력하면서 상호 능력을 증폭시키는 지능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게 AI는 대체제가 아닌 협력적 파트너라는 겁니다. 지금 AI가 내놓는 결과물이요, 어떻게 보면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재료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재료를 읽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분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고 수용을 할지, 이런 부분은 다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AI가 수행해 줄지언정 그것이 최종 결과물은 아니고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한 번은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이제 협력하는 관계로 앞으로는 업무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랩의 AI 플러스도 스펙타클하죠. 안랩의 AI 플러스도 보안 분석과 운영에 있어서 협력적인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4시간 7일 불철주야 머신 스케일의 공격에 대해서 AI가 대응하면서
사람은 본업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디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퍼스트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율 운영 플랫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예, 내용의 마지막이고요.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